사법부는 국민 다수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의원을 필두로 한 입법부하고 달리 다수결이 보호하지 못하는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법률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독립성을 발휘하고 또 사법부의 국민의 접근과 참여가 보장될 때 비로소 국민 주권주의를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사법부의 현실은 좀 참담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방기했고 또 헌법도 법률도 법관의 양심도 아닌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의 의도와 책략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국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께서는 이제 평소 후보 법관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시고 또 소신에 따라서 소수자를 위한 판결과 의견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을 지낸 만큼 일련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평가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 독립성을 지키고 사법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 수장의 확고한 독립수호 의지와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협력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상호 견제하는 관계입니까? 예, 상권 분립화해서 상호 견제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법부가 대통령의 영향으로 자유롭고 그리고 헌법과 관계 법령 그리고 국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원전히 독립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불신을 저도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그런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는 늘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15일 날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재판 심리가 종결되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겐 징역 7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용한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되었고요. 11월 27일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후보자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이른바 사법농단이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후보자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과 같이 대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런 만큼 책임이 같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께 사법농단에 대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사법농단의 원인이나 그 결과 이런 점들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대법관 시절에 실제로 이 사법농단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과할 의향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그런 점은 사과를 하지만은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죄송하다고 하는 건 사과는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태가 제대로 사과를 좀 해주십시오. 예, 국민들께 그런 사태가 생겨서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님이 2018년 1월 23일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원세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때 저희가 논의한 게 원세훈 사건과 강제징용 사건 두 건을 이제
재판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전원합의체 13명이 같이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추호도 그런 압력이랑 네. 전혀 없었습니다. 예. 다음 문건을 좀 보시겠습니까? 자, 이 문건은 법원 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서 작성한 것인데요. 별첨 자료 3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 행정부의 역할입니까? 사법부의 역할입니까? 예, 사법부 역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법부 역할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하는 곳인데 결국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은 법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대통령 뜻에 따라서 판결하겠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문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오해하실 만합니다만은 저희 대법원의 운영에서 지금까지도 행정처와 전원합의체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엄격하게 예. 분리되어 있는데요.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이라는 판단. 이거 누가 합니까? 뭐 대법원의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어떤 재판 결과를 바라는 것인지를 들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저런 문건 때문에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쳤던 게 사실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면은 독립된 법관의 판결에 개입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오해를 왜 저런 오해를 만들었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